요즘 완성차가 좋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도 같이 주가는 좀 오르는 모습이고 오늘도 강세를 좀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증권가들 의견 보니까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은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게 주가에 일단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눈높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자동차 섹터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부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 생산 증가와 우호적인 환율 기대감 그리고 그 완성차 생산 물량 증가로 인해서 부품사 비용이 부담되는 게 둔화될 전망으로 지금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모비스는 일단 현대 기아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좀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6월부터 현대 기아차 국내 공장이 주말 특근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생산 회복이 경쟁사보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그 제품 판매 수요 감소 리스크가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공급 차질 대수가 3,200만 대가 되는 등 어떻게 보면은 좀 대기 수요가 1년 이상 되는 등 좀 수요 감소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재고가 업계 내 최저 수준을 보이는 등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 부품 업체와 다르게 네네. 매출처 다변화 부품사보다는 현대 기아차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좀 유리한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다소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미 반영돼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항상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선반영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저희가 불확실성이 주가에 대한 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을 나타내도 미리 반영되고 알고 있는 거는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주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동천 차장하고는 반도체 소부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반등하나 싶더니 오늘 그냥 바로 또 빠지니까 이거 반도체주 여전히 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좀 최근에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계속 판다고 하면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좀 반대 섹터가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 좀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 좀 오름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글로벌 악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든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외국인 수급은 당분간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네네. 밑에 반도체 장비주가 원래는 그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서 굉장히 좀 좌지우지되는 편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장비주는 사이클보다는 실적 변수 다각화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종목에 따라서 기업별로 다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어떻게 고객사의 다변화 부분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내 기업에 좀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또 해외 기업들도 큰 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매출처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보면은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네. 보면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좀 비메모리에 메모리 부분에 좀 치우친 방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비메모리 부분도 좀 확장을 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차별성이 나타나고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국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 지금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비중이 좀 50% 이상 늘어나면서 이때 좀 매출처가 다변화되면서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차세대 태양 전지 관련 기술 관련해서도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에 대해서 다각화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반도체 사이클에 좀 많이 치우쳐져 가지고 영향을 받는 좀 장비 업체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좀더 이런 사이클에 영향을 덜 받는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에 더 중요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또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영 캐스터,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어떻습니까? 네, 2차 전지주들이 장 초반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네.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힘을 더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중 에코프로가 가장 두드러진 상승 보이는 가운데 현재 4.5%까지 양봉 크기 확대하고 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좀 지금도 봐도 될 타이밍일지 김동철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하는 섹터가 맞다고 보고요. 네.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보면은 좀 대장주 역할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좀 힘든 시장에서도 꿋꿋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뭐 굳이 이렇게 약간 뭐 실적이 좋게 나와서 재료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좀 따라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소재들이 있고 이런 단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저가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일단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테슬라였단 말이죠. 테슬라 같은 부분이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낮은 시장에서도 전기차를 계속 잘 팔면서 테슬라 관련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좀 힘을 받았고 최근에 본다고 하면은 유럽이랑 미국과 다르게 중국 같은 부분이 6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한 거의 140% 오르는 등 중국 부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 상무부에서 전기차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자동차 소비 확대 관련 대책을 좀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에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중국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 보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셀 메이커 중에서는 테슬라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 내 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토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소재주 중에서는 또 동시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NCNA 양극재를 공급 중인 LNF나 아니면 중국의 전액 고객사를 매출 비중이 높은 첨보 이런 좀 중국 관련 소재 업체들을 좀 유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영 캐스터, 롯데가 지난번에 신동빈 회장이 나서서 시가총액도 좀 신경을 써라. 회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시가총액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롯데 관련주들 주가는 어떻습니까? 네, 롯데 관련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또 마침 또 뉴스가 있어서 전해드리자면 내일 롯데제과 합병법인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라고 해서 롯데 지주사는 어떨까 하고 살펴보니까 좀 7월에 고점을 형성하도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김동천 차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캐스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롯데제과랑 롯데푸드 합병으로 신주 상장이 있는데 네. 합병 법인이 시가총액 9천억 원의 신주 법인이고요. 그리고 빙가 및 이커머스 글로벌 부분 우선 통합으로 효율화를 전망하고 있고 상당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나온 리포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NH투자증권에서 그 롯데지주의 목표 주가를 36,000원으로 상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2분기 실적을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3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한 30% 오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이유를 보면은 유통계열사 실적이 지금 굉장히 회복되고 있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패션 중심으로 백화점 이익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미니스톱을 인수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롯데제과랑 푸드를 합병하면서 계열사 효율성을 강화시키고 또 최근에 또 발표했던 롯데헬스케어 및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긍정적인 뉴스가 있고요. 또 지주사 하면 또 연말 또 배당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경기 방어적 측면에서 지주사를 보실 때 롯데 지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보는 2차 전지 소재 전해질 생산 업체로 좀 중국 비중이 높은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한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중국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올해 초에 중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일어나면서 매출 50% 이상인 첨보에 대해서 생산 그 차질로 인해 가지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좀 지속적인 하락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첨보가 생산하는 LiPF6 같은 부분의 스팟 가격이 좀 하락 중이었는데 7월부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선 게 아니냐 좀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관련해서 또 그 중국 외 고객들도
재고 조정 부분에서 3분기부터는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첨보가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이 많이 있었지만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판매를 위해서 계속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LFP 배터리 생산업체를 엔드 고객으로 둔 첨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좀 많이 낮춰진 상황인데 네. 그러나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감이 있다고 그 평가는 모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2023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신규 공장 증설을 완료하면서 실적 성장세가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좀 생산하는 스팟 가격이 좀 빠지고 이런 부분에서 있으면서 투심 악화와 더불어 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현재 같은 상황은 오히려 또 비중 확대의 기회라는 판단을 또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첨부를 오늘 준비를 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좀 첨부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네네. 보시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